오늘은 가계부채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GDP 대비 100%를 넘었죠. 그리고 우리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도 180%입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따집니다. GDP 대비가 얼마 비율이. 그 다음에 개인의 어떤 가처분 소득 대비가 얼마야. 근데 두 개 다 수준이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나라, 뭐 미국이나 일본, 아니면 프랑스, 뭐 유럽에 있는 나라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당히 높습니다. 개도국에 비해서는 뭐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코로나 충격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 실물 경제가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자영업자든 중소기업이든 대기업이든 뭐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가장 약한 고리가 자영업자예요. 그래서 자영업자들의 어떤 그 부채를 자영업 부채도 많은데 그분들이 그것을 갚지 못하기 시작하면서 요 가장 약한 고리가 터지면서 부채 문제가 크게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그걸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한번 우리 저 그래프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거는 가계 중소기업 이제 자영업 대출 비율인데 이거 보십시오. 가계 신용이 이게 딱 2018년에서 2019년입니다. 그죠? 요게 가계가 거의 65조가 올라갔고요. 중소기업 대출도 보시면 70조에서 670조에서 716조니까 뭐 25조가 올라갔죠. 그 다음에 자영업 대출도 2013조에서 338조, 340조, 대략 110조가 넘습니다. 이제 가장 약한 고리는 여기서 중소기업하고 뭐 자영업자 대출이겠죠. 가계신용도 약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장사되니까 요것을 계속해서 돈을 빌려서 지금 뭐 월급도 주고 있고 가게세도 내고 있는 건데 이분들이 사실 돈 빌려가지고 집도 샀겠죠. 그죠? 근데 이제 심각한 게 뭐냐면 이거 보십시오. 저소득 자영업자의 장기 연체 비율이 이게 2019년 1분기, 2분기, 3분기만입니다. 점점 올라가고 있죠. 2%로. 이게 제가 알기로는 3%, 2%에서 벌써 위험 시그널 이게 레드 사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4분기는 이미 똑같다고 쳐도 지금 2020년 1분기가 어떻겠습니까? 지금 코로나발 식물 경기 완전히 뭐 다 멈추고 가게들 들어가 보십시오. 사람들 아예 안 가지 않습니까? 이게 더 치솟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가 긴급 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잘 해결될까? 지금같이 지금 그런 걱정이 되는 거고 이건 부동산 부채 비율인데 보십시오. 2017년만 하더라도 말만 해도 1790조 그 다음엔 1900조 지금 2000조입니다. 우리나라 GDP가 얼마죠? 1500조입니다. 뭐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뭐 미국 증시가 10% 폭락하면서 뭐 2천조인가 3천조가 날라갔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나라 GDP는 1500조 애플 시가총액하고 비슷하면 1500조인데 그거보다 더 금융부채가 많다. 이게 다 부동산으로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를 이렇게 한번 보시면 지금 보십시오. 한국이 96인데 이게 2018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100.8%입니다. 가처분 대비 부채비율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180%.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딜까? 영국, 미국, 일본 정도 있겠죠. 중국. 그죠? 그 다음에 캐나다. 캐나다가 우리보다는 높습니다만 여기 지금 있는 스위스나 덴마크, 노르웨이는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닌 것 같고요. 여기 호주가 높은 이유는 아마 호주가 부동산 붐이 굉장히 늘어났을 겁니다. 과거에. 과거 10년간 아마 중국 자본이 들어가면서 아마 굉장히 부동산 버블이 있었을 텐데 우리나라는 지금 100%고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있는 나라는 어디냐면 우리나라는 5천만 이상의 3만 불 이상가 국가가 된 아마 10번째 정도 나라일 겁니다. 그러니까 인구 1000만 이하의 나라들은 그 복지 정책을 할 수 있죠. 이게 소국이고 우리는 비교할 만한 나라가 이제 덩치가 큰 경제대국이라고 했어요. 5천만 이상의 3만 불 이상 국가들라고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거죠. 자, 요거는 가계부채 증가 추이입니다. 가계부채 증가 추이를 보시면 이거 제가 보여드리는 게 2017년입니다. 지금 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보십시오. 그나마 이게 그렇게 가파르지 않다가 지금 이렇게 치솟았다는 건 뭐냐면 가계소득 대비입니다. 내가 가계소득이 증가하는 것보다 부채가 더 높게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주요 그게 이제 가처분 대비 소득 비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지금 요게 2008년 대비 이렇게 올라간 건데 요 간격이 그만큼 증가했다는 건데 우리나라가 지금 상당히 있죠. 185고요. 우리나라보다 높은 덴마크, 노르웨이, 뭐 스위스,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북유럽 선진국은 그 연금 제도가 상당히 발달되어 있고 모기지 대출에 대한 세제 지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나라 사회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비율이 높은 거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우리랑 비교할 수 있는 여기 보면 프랑스, 미국, 일본에 비해서 여기는 한 100 정도죠. 영국 빼놓고는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것보다 훨씬 높은 180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그렇고요. 지금 이제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보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기서 우리가 뭐 인디케이터를 따져보고 비교해 볼 수 있는 나라가 일본이에요. 우리가 뭐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10년, 20년 앞서간다고 그러는데 일본이 버블이 터지고 잃어버린 20년이죠. 이제 1990년에 터졌다고 해도 뭐 20년 지나고도 일본 경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아베 뭐 총리의 뭐 세 가지 화살, 뭐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고 뭐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기 위해서 거꾸로 거기는 그 다음에 뭐 환율을 뭐 엔화 가치를 떨어뜨려서 수출 늘리고 뭐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만 뭐 아주 밑바닥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은 되고 있습니다만 아주 큰 호황은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도 고 일본이 버블이 터졌을 때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인데 우리는 이미 150%가 넘었습니다. 요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딱 나오면 설명을 해줍니다. 여기 지금 좀 보이기가 어때요? 요거 주황색이 일본입니다. 일본 보십시오. 가계부채가 터졌을 때 1995년도에 가계소득 대비가 150%를 넘지 않았었어요. 근데 한국은 데이터가 이제 2009년부터 이제 프로젝션에 나와 있는데요. 보십시오. 2011년에 이미 가계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150을 넘었고요. 지금은 180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일본 버블 터졌을 때에 비해서 결코 낮지가 않다. 굉장히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런 경기 침체가 온다. 근데 코로나 충격 때문에 소득, 생산이 지금 위축되고 있죠. 중국발 뭐 밸류 체인이 잘 안 돼서 우리나라 대기업, 자동차 기업들도 뭐 화학, 철강, 뭐 타이어 기업들도 지금 공장을 못 돌리고 있으니까 생산이 안 되고 자동 판매 뭐 3분의 1로 줄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영업자들 다 뭐 지금 가게 문 닫고 있고요. 손님 없지 않습니까? 항공 운수 긴급 자원 요청합니다. 여행 운수 업계들은 거의 뭐 폐업 수준이고요. 근데 기업 이익이 감소되면 가계 소득도 감소되죠. 빚 부담은 늘어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자산 팔고 있지 않습니까? CJ도 자산을 팔고 있습니다. 여러 대기업들 지금 유동성 위기 때문에 자산을 미리미리 팔고 있습니다. 현금 자산 굉장히 아까운 자산들을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자산의 가격이 하락하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매를 유발할 수가 있고 금융회사들 연체가 증가되면서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부동산이 폭발할 수 있는 그런 위기가 올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주요 우리나라 가처분 대비 가계 부채를 비율을 다시 한번 좀 요건 좀 다른 편인데요. 이것도 외국하고 비교하는 건데 여기에 더 아주 실감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에 보십시오. 2008년 대비 오히려 2014년에는 약간 떨어졌다가 10년이 지났습니다만 2017년에 비슷합니다. 108%. 미국은 보십시오. 거꾸로 113에서 17, 110.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10년 동안. 소득이 부채가 증가되는 것보다 소득이 더 많이 증가됐다는 거예요. 저런 상황이면 어떻을까요? 가계 부채 대비 가계 소득 대비 가계 부채도 한 미국이 아까 100% 정도 수준인데 소득이 더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경제가 좋아서 가계 부채가 문제가 될 수가 없겠죠. 근데 한국 보십시오. 140이었는데 160으로 올라갔다가 지금은 185. 우리나라보다 여기 다 잘 사는 나라입니다. 일본, 미국, 영국, 독일보다도 훨씬 높습니다. 그죠? 영국도 보십시오. 줄어들었죠, 약간. 그게 뭐냐? 소득이 증가됐다는 거야. 부채 비율이 올라가는 것보다, 부채가 늘어나는 것보다. 독일도 보십시오. 서서히 줄었습니다. 우리나라만 거꾸로 보십시오. 이게 저게 뭘 얘기하냐면 소득은 줄었고 빚은 늘어났습니다. 빚이 늘어서 어디로 갔을까요? 부동산으로 갔겠죠. 부동산이 만약 터진다. 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나라가 세상이 되겠죠. 자, 이 일본이 버블이 붕괴됐을 때를 한번 보고 오늘 마무리 짓는 걸로 하겠습니다. 일본은 버블이 붕괴됐을 때 1990년입니다. 이게 부동산인데요. 리얼 에스테이트죠. 200에서 반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죠? 반 이하로 떨어졌죠, 부동산이. 그 다음에 이게 니케이 지수인데요. 이게 3만을 훌쩍 넘어서 거의 4만을 갈래다가, 그죠? 만으로, 그러니까 3분의 1 토막으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요때 한창 일본이 버블일 때, 일본 여러분들 도쿄 가시면 아시겠지만, 긴자 앞에 있는 땅, 긴자 땅을 팔면 미국의 80%를 살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일본이 저렇게 됐습니다. 부채의 위기, 개인 부채 위기, 여러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한국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조선비즈는 어디든 계속해서 부채가 너무 높아. 부채 비율이 너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자영업자 대출도 가파르게 상승해서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안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지금 좋으신 분들이 본의 아니게 집이 굉장히 상승한 상태에서 파신 분들, 옛날에 집 샀다가 뭐 선거를 위해서도, 공직을 위해서든, 아니면 뭐 이민을 가시든, 아니면 뭐 해외로 파견이 되셔서 본의 아니게 집을 파시게 되신 분들, 정말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왜? 집값 폭락할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가계부채가 터져서요. 지금같이 뭐 앞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주식시장이든 금융시장이든 실물경제든 기업들도 지금 너도 나도 비상경영체제이고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이 계속해서 유지된다? 가계부채가 저렇게 증가되는데 이게 거꾸로 올라가는 순간 어느 순간 야 부동산 더 이상 올라가지 않아. 그래서 거꾸로 한번 내려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끔찍한 시나리오. 저도 함부로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시나리오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름을 바꿨습니다. 안경 쓸게요. 제가 비지먼 팁으로 바꿨는데, 여러분 더 좋은 영상, 더 좋은 컨텐츠로 한번 다가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